검찰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전 지사와 관련해 강원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중도개발공사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손해를 끼치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일부 지역에 대한 행정구역 개편을 추진합니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시민들이 찬성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113년 만에 본래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최근 복원을 마치고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미래의 손흥민을 꿈꾸는 축구 꿈나무들이 춘천에 모였습니다. 아시아 5개 나라에서 모인 유소년을 대상으로 춘천 국제유소년 친선축구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원주시가 강원 혁신도시와 원주 기업도시를 중심으로 읍면동 행정구역 조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각종 상업지구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인구가 몰리면서 읍면동 분할과 승격을 검토하고 있는데 잡음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높은 빌딩들이 줄지어 들어서 있습니다. 아파트들도 주변을 둘러싸 수도권의 신도시 못지않은 밀집도를 보이는 이곳. 바로 원주시 방곡동에 위치한 강원 혁신도시입니다. 원주시의 행정구역 개편은 방곡 관설동의 분동과 지정면의 읍승격, 판부면 행정복지센터 이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곡 관설동은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난 10월 기준 인구 4만 7천 명이 넘었습니다. 원주 25개 읍면동 가운데서 인구가 가장 많고 인접한 영월이나 정성군의 인구보다 많은 규모입니다. 원주시가 방곡관설동 주민 1,300명을 대상으로 분동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95.8%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관설동 쪽에서 이쪽으로 오다 보면 거리상이라든가 뭐 교통편이라든가 그래 오면 여기가 이제 그 대기자들이 많아요. 뭐 한 30분 정도 걸리다 보니까 번호표 뽑아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막 이제 그 언성이 좀 높아지고 그래서 뭐. 혁신도시와 인접한 판부면도 행정복지센터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물어봤습니다. 설문인원 405명 중 91.9%가 이전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방곡관설동의 분동이 진행되게 되면 기존 관설동에 위치해 있던 이곳 판부면 행정복지센터는 판부면으로 신축 이전하고 이곳은 관설동 행정복지센터로 사용되게 됩니다. 지정면은 읍승격을 추진합니다. 사전 설문조사 결과 80%가 넘는 지정면 주민들이 읍승격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선 읍승격에 대한 지정면 지역에 실질적인 이득이 있는지 혹은 혈세 낭비는 없는지입니다. 변화는 없지만 분명히 행정의 이름이 바뀌는 그 변동에 대한 그 비용이 발생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비용 발생하는 것과 변동으로 인한 향상 효과하고 이 비교를 했을 때 과연 실익이 있는지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가 나와 있지 않아서. 지정면 인구는 지난 10월 기준 32,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도시는 지난 2018년을 기점으로 확대되면서 10곳 이상의 아파트 단지와 30여 개의 기업이 몰려 외부 인구 유입으로 도시 규모가 확대됐습니다. 원주시 행정구역 일부 조정이 대부분 주민들의 찬성 기조 속에서 분동과 읍승격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일제강점기 일본에 무단 반출됐다가 환수된 뒤에도 100년 넘게 타향살이를 해온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이 드디어 고향에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해 해체된 상태로 원주로 돌아온 뒤 본격적인 조립을 거쳐 1년 만에 제 모습을 되찾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다혜 기자입니다. 탑을 가렸던 하얀 천막을 걷어내자 드디어 국보의 위용이 드러납니다. 일제강점기였던 지난 1911년 일본으로 무단 반출됐던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탑입니다. 113년 만에야 본래 자리로 돌아와 과학적 보존 복원을 거쳐 온전한 모습으로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용의 발톱 같은 바닥돌 4개가 땅을 든든히 지지하고 7단이나 되는 기단부부터 화려함을 더하는 지붕돌까지 옛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탑 곳곳에 새겨진 불상과 보살, 봉황 등 정교한 장식들이 역대 승탑, 즉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탑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탑으로 꼽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5년 동안의 보존 처리를 거쳐서 원래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지광국사 현묘탑이 온전한 모습으로 잘 갖춰서 일반 국민들한테 그 모습을 공개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이 됩니다. 지광국사 탑이 한 세기가 넘도록 겪은 고난은 우리나라의 역사를 고스란히 담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승려 지광국사를 기리기 위해 원주 법천사에 세워졌지만 임진왜란 때 절이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탑마저 일본에 무단 반출된 지 1년, 1912년 고국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경복궁 내에 전시됐다가 6.25 전쟁으로 크게 훼손됐습니다. 당시 문화재에 대한 이해와 기술 부족으로 시멘트를 사용한 복원이 오히려 탑을 망가뜨렸습니다. 이후 2016년 탑 해체를 통한 과학적 복원과 보존 처리가 시작됐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운동까지 펼쳐져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 폭발로 12,000조각으로 부서졌던 지광국사 탑은 이제 진도 7 규모의 지진도 버틸 수 있을 만큼 안전하게 복원됐습니다. 지광국사 탑이 본래 자리인 원주 불원면 법천사지로 돌아오는 데는 원주 시민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시민들은 서울과 대전 등을 전전하며 타향살이를 해온 탑이 고향으로 돌아오도록 대대적인 서명운동 등 환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도 이제 원주 시민들이 많이 협조를 해주시고 서명해주시고 그다음에 원주시하고 박물관에서 되게 고생 많았어요. 지광국사 탑이 100년 넘게 떠도는 동안에도 국보 제59호 지광국사 탑비는 한결같이 제자리를 지켜왔습니다. 당초 본래 자리에 탑과 탑비를 함께 두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산성비와 바람 등으로 인한 훼손 우려가 커 탑은 법천사지 유적전시관 안에 세워졌습니다. 법천사지뿐만 아니라 거돈사지와 흥법사지가 원주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찬란한 우리 조상들이 남겨준 불교 문화의 정수를 이제 고스란히 우리 현존하는 저희 현 세대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또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원주시는 앞으로 국가유산청과 함께 법천사지 일대를 관광 자원화하고 지광국사 탑을 한국 역사 교육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경찰이 12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된 최문순 전 지사와 관련해 강원도청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춘천지검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도감사위원회나 투자유치과, 문화유산과 등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최 전 지사는 LL개발이었던 중도개발공사가 멀린사에 800억 원을 지원하도록 지시해 중도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의혹을 받습니다. 또 강원도의 레고랜드 부지 임대 수익률이 30.8%에서 3%로 줄은 것과 도의회의 의결 없이 채무보증 규모를 2,050억 원으로 늘리는 등 강원도에 손해를 입힌 의혹도 함께 받습니다. 지난해 축구선수 손흥민의 등장으로 화제를 모았었죠. 춘천 국제유소년 친선축구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아시아 5개 나라에서 모인 유소년들이 축구 경기를 펼치며 우정을 쌓고 있습니다. 전소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소년 선수들이 잔디밭을 달리며 현란한 발솜씨를 선보입니다. 상대팀 사이로 절묘한 패스까지 성공하며 팀워크를 뽐냅니다. 그리고 강력한 슈팅,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발휘합니다. 국제유소년 축구대회가 송암 스포츠타운 춘천 에어돔에서 열렸습니다. 한국팀 5팀을 비롯해 베트남, 말레이시아, 중국, 몽골에서 온 7팀까지 총 12팀 선수 2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아시아 곳곳에서 온 팀들과 실력을 겨뤄볼 기회에 선수단은 부푼 기대를 안고 춘천을 찾았습니다. 애들은 너무 설레서 거의 한 달 동안 잠도 못 자고 정말 그렇게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어요. 저희 축구 경기라기보다는 정말 좋은 경험, 놀러 온다는 소풍 가는 기분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저 이번에 너무 기대가 많습니다. Các bạn nói chung rất là vui vì được giao lưu bóng đá, đồng thời cũng là được giao lưu văn hóa với các học sinh của các nước. 3회째를 맞은 춘천 국제유소년 친선축구대회. 지난해에는 손흥민 선수가 직접 경기장을 방문해 큰 화제가 됐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대회에서 손흥민 이름을 빼고 대회 주인공인 유소년 선수들에게 관심을 돌리기로 했습니다. 사흘간 열리는 경기는 조별리그와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고 마지막 날에는 시상식으로 대회를 마무리합니다. 춘천시는 이번 대회를 통해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드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춘천을 세계에 알리고 선수들이 축구를 통해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적인 축구 스타 손흥민 선수를 낳은 이곳 춘천에서 선수들이 더 큰 꿈을 가지고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축구계의 샛별을 꿈꾸는 유소년 선수들. 스포츠를 통해 우정을 나누는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우리나라에 사는 외국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무려 246만 명이나 됩니다. 대구광역시 인구보다 많은 숫자인데요. 대한민국 전체 인구 가운데 4.8%에 이릅니다. 5%를 넘는 것도 시간 문제죠. 이렇게 되면 경제협력기구 OECD가 분류하는 다문화, 다인종 국가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도 외국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죠. 관광객은 물론 유학생, 결혼 이주자, 노동자 등 사회 곳곳에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이 없으면 당장 문을 닫을 판이고 공장과 농촌에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없으면 일이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인구가 줄면서 지역 소멸 시기는 더 빨라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더 심해질 겁니다. 전문가의 말 들어보시죠. 10년 후가 되면은 인구가 3,700만, 600만으로 줄게 되고 그중에 반이 47% 반이 65세 고령화 노인들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적극적인 이민 정책이 필요한데 들으신 대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하고 우리와 더불어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요. 그들이 한국어는 물론 한국 문화, 역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에는 우즈베키스탄 정부가 파견한 고려인 교사가 우즈베키스탄 아이들을 돕고 있는데요. 교사의 말 들어보시죠. 어떤 과제를 풀지 못하면 우리는 도와주고 있습니다. 수학 잘하지만 근데 한국어를 잘못해서 어떻게 과제를 풀을지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그래서 과제를 풀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는 설명할 때 그 학생들이 잘 개선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한 다문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코리안 드림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잘 정비해야 합니다. 일자리 지원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등 복지 제도도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편견을 뿌리 뽑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들이 우리 사회의 필수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필요합니다. 어차피 지금은 우리 민족끼리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이질적인 문화와도 어우러져서 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데스크의 눈이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4조 1,888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본예산 3조 9,709억 원 대비 2,179억 원 증액된 규모인데요. 분야별로는 학력 향상과 맞춤형 학습 지원에 708억 원, 직업교육 강화에 610억 원, 교육복지 확대와 안전망 강화 1,352억 원 등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강원도교육청 본 예산안은 강원도의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최종 확정됩니다. 강릉 동해와 울릉도를 잇는 여객선이 내년 3월까지 운항을 중단합니다. 동해지방해양수산청은 겨울철 잦은 너울성 파도와 해상 기상 악화로 강원 지역에서 울릉도를 오가는 여객선이 올해 운항을 종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